그런데 기업은 생산을 하는 주체입니다. 항상 어떤 물건을, 재화나 용역을, 경제학에서는 물건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재화하고 용역이라고 표현합니다. 재화는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질이고, 용역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재화 용역을 생산하는 데고, 소비자는 그 기업에서 생산한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주체가 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제 기업과 소비자를 도와주기도 하고, 여기서 할 수 없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경제 주체가 세 가지로 구성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경제 주체가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고 나름대로 추구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우선 소비자는, 여러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소비자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느냐? 소비자는 어떤 재화와 용역을 구입할 때 여러분 뭘 먼저 생각해요? 박앤세일을 하면 사람들이 왜 많이 가요? 값을 싸게 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값싼 가격으로 좋은 품질의 제품을 사려고 노력을 합니다. 기업들은 어떻게 합니까?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겠죠? 그렇지만 또 반대급부로 그 이면을 보면은 기업들은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좋은 품질을 만들어내야 그 기업이 성공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경제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만은 선택의 기준이 항상 있어요. 그 선택의 기준은 아까 얘기한 대로 가장 큰 개념이 기회비용입니다. 다이아몬드 반지는 없어도 평생 동안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시장에서의 거래되는 가격은 뭐가 더 비싸요? 왜 물은 싸고 다이아몬드는 왜 비싸냐? 제가 첫사랑이 경제학이라고 붙였는데 처음은 정말 희소합니다. 우리가 경제학은 인문과학이다. 경제학은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구성이 되고 그 경제 성과도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너무나 다양한 생각들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5천만 국민들이 다 생각이 다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도 다 생각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소비자를, 경제학에서 나오는 경제주체를 뭐라고 생각하느냐면은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경제학은 제가 앞에서 과학이다, 사이언스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이언스는, 과학은 뭐냐? 실험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실험실에서 H2O를 결합하면 물이 되는 거죠. H2O 이외에 다른 물질이 들어가면 다른 형태가 나타나겠죠. 그리고 물의 어떤 작용을 설명하려면은 H2O라는 순수한 물 속에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경제학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세상에는 비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도 물론 존재하죠. 그런데 우리 분석에서는 그 사람을 일단 제외시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공통적인 경제학적인 원리를 찾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면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느냐? 아까 제가 가격에 대해서, 백화점의 박앤세일에 대해서 잠깐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합리적인 소비자라면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행동하죠. 그렇잖아요? 자기에게 피해가 가거나 큰 비용이 발생하는 쪽으로 행동하지는 않죠.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자녀들 뭐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지적하는 사항이 너무 낭비했다. 너무 쓸데없는 데 썼다.
그건 부모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이가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경제, 사회, 그거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경제를 분석합니다. 경제학은 사회 현상을 분석하는 것이지만 가정을 통해서 어떤 전제를 통해서 실험실을 세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제 원론 교과서에 보면은 이런 유머가 나옵니다. 그 물리학자하고 그 경제학자하고 화학자하고 어디 배를 타고 나갔는데 태풍을 만나서 조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몇 끼니를 굶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배 밑바탕에 있는 통조림을 발견했어요. 근데 따는 도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세 학자가 논쟁이 붙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따느냐. 그래 물리학자는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물리적인 압력을 가해서 따자. 화학자는 바닷물에 어떤 화학적 성분을 이용해서 이거를 따자. 경제학자는 그러지 말고 땄다고 가정을 하자.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경제학은 여러분 어떤 가정을 항상 세팅을 해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는 기관이 많아요. 그렇죠? 매년 연초가 되면 전망을 해요. 근데 조금 지나면은 어때요? 그게 맞는 경우보다 틀리는 경우가 많죠. 제가 볼 때는 틀리는 게 너무 당연해요. 왜냐하면은 경제 성장이나 경제 미래를 전망할 때는 앞으로 5개월, 6개월 뒤에 어떠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리라고 가정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 가보니까 그 가정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건 당연히 그 결과가 바뀌게 되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경제 현상을 도저히 이해 못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요즘 여름 날씨인데 굉장히 덥죠. 물이 없으면은 뭐 몇 시간 버티기도 힘들 거예요. 바깥에서. 그런데 다이아몬드 반지는 없어도 평생 동안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시장에서의 거래되는 가격은 뭐가 더 비싸요? 물하고 비교가 안 되죠. 물은 뭐 값이 재화의 값이 너무 싸면 그 물값보다 싸다 그러지 않아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필요한 거, 꼭 사용해야 되는 거, 이것에 대한 가치하고 거래하면서 교환할 때의 가치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세상에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저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가격이 엄청 비싼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시장에 가격이 그렇게 형성되는데 원하면은 그걸 사야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비싼 값을 주고 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경제 현상이에요. 어떤 거는 가격을 올리면 또 더 많이 팔린다고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경제학의 발전 과정에서 나왔던 엄청나게 큰 논쟁이었어요. 물과 다이아몬드의 역설. 그러니까 여러분 경제학 하면은 경제학의 발전에 엄청나게 기한 위대한 학자가 몇 사람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1776년에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썼는데 그 당시에는 물값하고 다이아몬드 값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설명을 못했어요. 그래서 물과 다이아몬드의 역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물은 싸고 다이아몬드는 왜 비싸냐? 왜 사람들이 다이아몬드는 그렇게 비싼 걸 주고도
살려고 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 시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이 맞던 날의 떨림으로 내내 계속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 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에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이 정채봉 시인의 시인데 참 아름답잖아요. 여러분도 오늘 EBS 특강에 온 초심을 꼭 끝까지 지키세요. 여러분, 세상에 처음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제가 첫사랑이 경작이라고 붙였는데 처음은 정말 희소합니다. 왜냐하면 딱 한 번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희소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여기 첫 마음에 나오는 것처럼 학교에 입학해서 새 책 처음 받았을 때, 첫사랑 할 때 손만 잡아도 떨리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처음 경험, 처음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처음은 희소한 거예요. 다이아몬드는 희소하기 때문에 비싼 겁니다. 아무리 사용 가치가 적어도 희소한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경험하고 싶어 해요. 희소한 것에 대해서는 많은 가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자,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이 어떤 재화를 사거나 소유하거나 하면서 느끼는 만족도, 쾌감, 기쁨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경제학 용어를 몇 개 많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기회비용 제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희소성 얘기했고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효용이라는 거예요. 효용. 효용은 사람들이 어떤 재화를 소비하면서 느끼게 되는 만족, 기쁨의 정도예요. 그럼 이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경제학적인 용어를 붙여가지고 설명하면은 사람들은 희소한 것에 대해서 엄청 큰 효용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을 지불할 용의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더 붙이면은 효용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효용은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을 처음 먹었을 때, 또 아이스크림을 두 번째 먹었을 때 어느 게 더 효용이 크겠습니까? 처음 먹었을 때는 크죠. 역시 여러분 경제학 공부 오실만 하시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간단한 산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스크림을 처음 먹었을 때 느끼는 효용을 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먹었을 때 느끼는 효용을 한 7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두 개를 합해서 17이 되잖아요. 이게 두 개 아이스크림 먹을 때 느끼는 전체 효용이에요. 그런데 한 개 효용이라는 것은 하나를 더 먹었을 때 추가로 생기는 거예요. 처음 먹었을 때 한 개 효용은 당연히 10이 되죠. 두 번째 먹었을 때 효용은 얼마가 됩니까? 전체는 17이지만 늘어난 거는 7이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한 개 효용은 17, 그리고 세 번째를 먹으면은 자꾸 떨어지겠죠. 아까 여기서 나왔잖아요. 첫 마음. 그래서 그 한계용이 큰 것, 한계용이 큰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지불할 용의가 크게 되고, 한계용이 큰 것은 뭐가 한계용이 크냐? 희소한 것이 크게 되는 겁니다. 항상 희소해야 됩니다.